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분할해서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여기 3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7.65%에 끝났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한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를 먼저 만든 이후에, 그쵸? 이게 뭐라 그랬죠?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라 그랬죠? 자, 주식을 매매할 때 우리는 저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와 저가를 정확하게 잡는다고 하는 건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난 차트 같은 거 안 봐. 나하고 가격은 상관없어.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난 지금 사서 2년, 3년 이렇게 보유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15배 상승이 나왔죠. 그쵸? 15배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그냥 보유했다가 대충 떨어지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유하기가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1,000만 원 딱 투자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에 가깝습니다. 1억에. 그쵸?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거 한 방 딱 때리죠. 그러면 500만 원, 뭐 많으면 한 1,000만 원씩 날라가요. 그리고 이 고가 딱 보잖아요. 1,000만 원 넣었으면 여기까지 가면 얼마인 줄 알아요? 8천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이 8천만 원이 이렇게 쭉 빠져서 이 구간에 몇 프로 빠졌는 줄 아세요? 그쵸? 30% 빠졌죠? 83, 24. 그쵸? 2,500만 원씩 까이는 모습을 내가 보잖아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쵸? 안 팔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가를 내가 미련을 갖지 말자.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가에 대한 미련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에코프로를 150만 원을 생각하면서 3년 뒤에 갈 거야. 지금 배터리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 수 있지. 그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올해 양극재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60만 톤, 600만 톤인가? 60만 톤인가? 아무튼 양극재 수요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27년도, 그쵸?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양극재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아세요? 한 3배 정도 늘어나요. 그쵸? 근데 주가는 올해 15배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60% 빠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는 어때요? 신성 델타테크는 저가 대비해서 6배 올랐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야, 에코프로는 15배 올랐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전도체는 아직 실체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 자, 초전도체 저 언제 매수했는 줄 아세요? 요날 매수했어요. 요날. 정확히 요날. 그쵸? 제가 요날 매수했잖아요. 요날. 상한가 간 날. 이날 상한가 먹고 좋아했다가 요날 갭 딱 뜨잖아요. 그러면 못 팔았을 가능성이 제 기준상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그래서 보통 한 보합금까지 정도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딱 매도하고 나옵니다. 저는. 기준은 지켜야지. 그쵸? 한 20% 정도 수익 보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쵸? 요날 매수한 거예요. 요날. 장중에. 제가 대략 한 25,000원 정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언제 팔았냐면요. 4만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올라가면서 요날 판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 보면서 팔았어요. 보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고. 왜? 저가 대비 상승폭이 6배인데 실체가 없지 않느냐. 그냥 믿는 것 말고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어떤 상황이죠? 역배열 전환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을 이제는 지나가야 돼요. 그럼 최소한의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기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20일 이평선이 다시 지금 꺾였죠? 다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3일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21 이평선이 가파르게 훅 내려옵니다. 왜? 고가의 평균 가격이 없어지잖아요. 하루 내려오고 이틀 내려오고 3일 내려오잖아요.
69,000원, 67,000원, 65,000원, 64,000원 이 가격대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평균치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61일평은 이쪽 가격이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럼 오늘부터 봤을 때 한 달, 두 달, 세 달, 그쵸? 저가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뭐가 됩니까? 61일평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정배열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61일평 저항받아요. 저항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신고가까지 확인하고 그 뒤에 눌림목 잡으면 됩니다. 그럼 확인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등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걸 본 거예요. 요거를. 그쵸? 못해도 요 날 있죠? 요 날. 연휴 끝나는 날. 이 시가엔 들어갔어야 돼요. 이거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쭉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떨어지면서도 그렇고 올라가면서도 그렇고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신성 델타테크 고가 나왔다. 64,000원에 고가 나왔다. 끝이다. 여기 회색선 딱 보이죠? 전 딱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래서 보유를 여기까지 딱 한 겁니다. 운이 좋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제가 매수하는 구간은 최소한의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61일평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반등이 나오려면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안 나왔죠. 그럼 시간을 더 보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역배열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초전도체고 나발이고 올라가면 매물 쳐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심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 고가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정배열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다?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 그랬다. 그쵸? 단기는 뭐다?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가격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럼 답 나왔죠?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추적해야 되지만 그 추적에는 확인까지 포함된다. 그쵸? 그 확인은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최소한 요 정도 움직임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요. 절대 안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1일평 깨고 61일평에서 대충 반등 맞는 것처럼 올라가니까 여기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역배열 전환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역배열 전환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61평 저항받으니까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그 폭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익의 폭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빠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반등은 나올 테니까 그게 기회가 될 거예요. 그 기회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다음 주면 역배열 바뀝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에 빠져나와서 내가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그쵸? 무조건 살아남아야 됩니다. 초전도체고 어쩌고 저쩌고 나발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정말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가 못 봤거든. 맞잖아요. 지가 못 봤는데 뭘 그걸 가지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생겼구만.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자, 이거 있죠? 이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그쵸? 여기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언제예요? 이게 10월 10일 날 이야기 나온 거예요. 오후 9시 28분까지. 근데 쭉 내려보잖아요. 초전도체 관련된 얘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신성 델타테크 급락 중, 고가 돌파 이후 급락 중, 매물 소화 과정 보내는 건 당연하다. 그쵸? 이렇게 4만 원대까지 대기하겠다. 그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10월 13일. 그쵸? 뭐라 그럽니까? 어제 급락 후 되돌림. 그쵸?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지정된 가격까지 매수 대기하고 지금은 절대 보유 금지. 그쵸? 어저껜가 그저껜가 제가 반등 나올 때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는지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쭉 봅시다. 자, 신성 델타테크 42,500원이었을 때 아직 매수 구간 아니다. 이거 언제예요? 10월 26일이죠. 그쵸? 10월 26일. 떨어지고 있는데 그쵸? 떨어져야 반등 딱 나오잖아요. 반등 나오는데도 그래. 아직 매수 구간 아니에요. 이거 사는 거 아니다. 자, 매수 구간까지 계속 추적하겠다. 4만원 이탈은 확정이고요. 42,500원에 3만원대 매수 30% 수익 보고 빠질 수 있습니다.
6만원대 매도 완료 이후에 3만원대 매수 30% 수익 목표 계속 추적하겠다. 지금 절대 매수 금지한다. 그쵸? 절대 매수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신성 델타테크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멘탈 오셔서 잡으세요. 제가 멘탈 잡아드릴 테니까 무조건 잡으세요. 이거 마지막 기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 소통방의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역배열로 바뀌잖아요. 저항받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 기회 남았다 그랬죠? 마지막에 내가 물량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쵸? 이거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와서 알아가세요. 그쵸? 알아가는 것도 노력입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싶으면 이 3번이라고 문자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내가 단타, 그쵸? 단타를 한번 같이 하면서 신성 델타테크의 손실 구간을 내가 한번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남았으니까 힘들 내시고요. 주말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건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이해다. 그쵸?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3년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혹시 100%가 넘어가는 이런 수익률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100%가 넘어가는 이런 수익률을 올리신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이유는요, 제가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100%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배터리 장비 10조 원대 주문이 쏟아진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걸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2차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내용을 보면요, 모두 다 소재, 부품, 그리고 양극재 쪽이었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2차전지가 성장하는 것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정부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비 없이 생산량 자체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장비 관련주들의 주가에 엄청난 급등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냐? 바로 지금 이 회사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혼자만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만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냐? 바로 혼자만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서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 큰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반등의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부터 이 종목을 꾸준하게 모아 가시면 내년 초까지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이 종목을 반드시 받아가서 앞으로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인지 다 문자 메시지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종목을 좀 받아가셔서 정말 올 한 해 혹은 내년에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